오늘 우리는 건강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인 소식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식의 개념과 그것이 건강 및 수명 연장에 미치는 큰 이점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식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소식 또는 단기 단식, 음식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단식함으로써 몸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이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일 뿐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감사하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의 태도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황금 비법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배를 75%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채우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체질 변화. 단식은 몸이 균형을 다시 잡도록 돕습니다. 기억력 향상. 배고플 때 뇌의 활동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에너지 활용 최적화. 단식은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체내 독소 배출.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제거합니다. 환경 독소 제거.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혈관 젊어짐. 단식은 혈관 세포를 재생시켜 더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유전자 활성화. 장수와 건강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단식 과정에서 활성화됩니다. 지구력 향상. 몸이 더 유연하고 강인해집니다. 면역력 개선. 질병에 대한 몸의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활성산소 감소.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입니다. 절반만 먹으면 수명이 2배가 된다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1935년 코넬 대학교의 영양학자인 클라이브 머케이는 유명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먹는 그룹과 칼로리를 60%로 제한한 그룹으로 실험했는데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이 자유롭게 먹는 그룹보다 거의 2배 더 오래 살았고 어떤 쥐는 1.401일 이상 생존했습니다. 그 이유. 박테리아. 효모에서부터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에너지 요구량의 75%만 섭취했을 때 2년 후 큰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18% 감소했고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인슐린 및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소식이 수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건강하고 날씬하며 탄탄한 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현대 생활 속에서 소식의 이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며 때로는 권장량의 2배 가까이 먹기도 합니다. 이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칼로리 섭취를 잘못 줄일 경우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 대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들고 체중이 다시 증가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큰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간단한 해결책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신체 요구량의 약 70에서 80%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느낄 때 멈추고
다른 음식을 유혹받지 않도록 식사 후 이를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피로감, 에너지 부족을 느낄 뿐 아니라 폭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식습관은 위의 약 70%가 차면 멈추고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와 실험에 따르면 소식은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주름이나 흰머리 같은 노화의 징후도 소식을 통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대사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3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뛸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간헐적 단식이나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몸을 재생하며 대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특정 식사나 특별한 날에 너무 많이 먹었다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몸을 리셋해보세요.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식단은 복잡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영양 균형을 고려한 간단한 식단을 선택하고 제철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식욕을 줄이는 작은 팁,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적당히 만족감을 느낄 때 멈추세요. 식사 후 양치를 해서 단맛이나 짠맛에 대한 유혹을 줄이세요. 합리적인 식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와 근육 운동으로 몸을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하세요. 독서나 개인적인 취미를 통해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웃음은 신체와 정신 모두의 최고의 약이 됩니다. 웃음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웃음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 이상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대학 유니버서티 오브 뉴 잉글런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코미디 영상을 보고 크게 웃었을 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면역 물질인 면역글로불린 A, IgA의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식과 함께 웃음을 생활화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식과 마찬가지로 웃음도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요가에서는 금식과 웃음 모두 건강 증진을 위해 권장되며, 특히 웃음 요가라는 운동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인도의 광장에서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함께 크게 웃는다고 전해집니다. 필자는 한 번 공원에서 열린 웃음 요가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억지 웃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이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웃음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몸은 매일 약 5.000개의 암세포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면역체계, 특히 NK, 내추럴 킬러, 세포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NK세포는 최전선 병사로 불리며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이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흥미로운 실험에 따르면 단 3시간 동안 크게 웃은 후 NK세포의 활성이 6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1975년에 발견된 NK세포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기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NK세포의 활동 능력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기쁨과 에너지가 넘칠 때는 NK세포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한 유명한 의사는 19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을 코미디 공연에 초대하여 마음껏 웃게 했고, 이후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68%의 환자에게서 NK세포의 활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NK세포 활성이 6배나 증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NK세포의 활동성이 높은 환자들은 낮은 환자들보다 더 오래 생존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암 환자들을 NK세포 활동성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생존율을 비교했습니다. NK세포 활동성이 높은 그룹 83% 생존, 중간 그룹 62% 생존, 낮은 그룹 40% 생존. 이는 NK세포 활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2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면역체계의 강력함이 암 예방과 치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 NK세포는 행복 호르몬, 특히 베타엔돌핀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웃을 때 분비되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 것이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일 크게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3가지 간단한 방법. 매일 크게 웃기. 처음에는 억지 웃음일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연습하며 매 순간을 즐기도록 노력하세요.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조정하여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세요. 체온 유지.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치료법이 많지만 웃음은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며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입니다. 웃음은 기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신체 회복과 건강 증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법입니다.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는 긴장 상태에서 심각한 질병, 특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면 몸이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서 암과 싸우는 자연살해세포, NK세포의 수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웃음은 신체를 이완 상태로 전환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걱정하거나 불안할 때에도 억지로라도 웃으려 노력하면 몸은 점차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바뀌며 자연스럽게 건강이 개선됩니다. 어느 한 의사는 거울을 보며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웃을 때와 비슷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정이 감정을 자극하여 몇 초 후에는 진짜 웃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뇌의 거울 뉴런 반사 작용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웃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이러한 웃음은 전파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웃음이 부모에서 자녀로 또는 그 반대로 전달되며 긍정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이 되어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웃음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심지어 치매와 같은 다양한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웃는 것이 복부 운동 11회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5초간 크게 웃는 것은 깊은 심호흡을 2번 하는 것과 유사하며
산소 섭취를 증가시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소 순환을 강화하고 내장기관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웃음은 고가의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약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몸의 설계도라고 말합니다. 웃음은 단식이나 소식을 하는 것처럼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미디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이 크게 웃은 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또한 23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에서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이 DNA에 영향을 미쳐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결과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의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신체의 작동 방식을 유전적 수준에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일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약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관점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체내에서 해로운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반면 긍정적인 감정은 이를 해독하고 몸을 정화하며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몸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한 의사가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신체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노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드레날린이 비소보다 3~4배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건강을 해치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동시에 아드레날린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데 이는 신체가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혈압 상승, 심박수 이상, 그리고 신체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면서 투쟁 또는 도피 준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로감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약화로 이어져 질병에 대항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신체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신체를 자극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를 변화시키며 심지어 DNA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웃음, 감사.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개인의 성격과 기분에 따라 최대 77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암이 단순히 신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의사는 암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웃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암이 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체온이 낮으며 산소가 부족하고 혈당 수치가 높은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만성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웃음, 감사,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DNA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기라고 불리는 특별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 기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감사를 키우고 웃음을 만들어내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은 DNA의 구조를 바꿔 더 건강하고 더 길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건강한 생활 방식, 긍정적인 정신, 그리고 강인한 신체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삶이 항상 웃음과 감사,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